영화 AI에 나오는 소년 데이빗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AI 중 하나입니다. 관객들은 그 아이가 당연히 의식을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풍부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탄소로 만들어졌고 그 아이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생각한다는 면에선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데이빗처럼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가진 AI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얼마 전 저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을 챗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챗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니? 튜링 테스트란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러자 챗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강한 언어 모델로 구축되었고 인간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챗지는 자신이 이미 인간처럼 사고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소문대로 개발진이 이미 실시한 튜링 테스트를 챗지가 통과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챗지가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챗지는 GPT 3.5 모델인데 조만간 더 월등한 GPT-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쩌면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와 대화하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튜링 테스트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걸까요? 과연 믿을만한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만든 사람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입니다. 그는 1950년에 발표한 논문 계산 기계와 지능을 통해 이 튜링 테스트라 불리는 인공지능 판별 시험을 제안합니다. 그는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는지 판별하려면 관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관찰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사고, 즉 생각이라는 게 무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 자체가 아닌 그것에 영향을 받는 주위를 관찰함으로써 그것의 존재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들판을 지나던 한 여인이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고 무언가의 냄새를 기분 좋게 맡다가 다시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곳에 향기로운 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돌이 있었다면 당연히 피해갔겠죠. 그렇듯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른 예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한 과학자 에딩턴의 계기일시 관측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 근처를 지나는 광선은 태양 중력장의 영향으로 휘기 때문에 별들은 실제 위치보다 살짝 이동돼 보입니다. 에딩턴은 그 공간의 휨이 실제한다는 것을 관측으로 입증했습니다. 공간이 휭 것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렇듯 관측을 통해 우리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로봇이 사고하는지 알아냅니다. 이제 튜링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질문자, 여자, 남자입니다. 질문자는 여자와 남자를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두 사람에게 키보드를 두드려 질문하게 되는데 답변이 돌아오면 그것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합니다. 여자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자신이 여자니까요. 반면 남자는 여자인 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가 여자 흉내를 잘 내면 질문자는 속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남자를 기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질문자는 누가 남자고 여자인지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고 누가 기계인지 판별해야 합니다. 튜링은 기계가 질문자를 속인다면, 즉 사람이라고 판별하게 만든다면 그 기계는 생각, 즉 마음이 있다고 봤습니다. 튜링 테스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소는 질문과 같은 입력입니다. 이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뜻합니다. 둘째 요소는 내적 과정입니다. 셋째 요소는 답변과 같은 출력입니다. 이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튜링 테스트는 내적 과정이나 상태를 배제한 채 오로지 입력과 출력만 따집니다. 인과관계도 입력과 출력에 국한됩니다. 이것을 철학자들은 기능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은 키보드로 무언가를 입력하면 모니터나 프린터로 결과를 내놓는 컴퓨터의 프로세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에 입력한 후
출력된 결과물만 받으면 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튜링 테스트도 같은 입장입니다. 결국 이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나 기계나 차이가 없습니다. 무생물이냐 생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입력되고 출력됐느냐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사람과 동등한 사고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나요? 아마 저항감이 드실 겁니다. 오로지 기능주의적으로만 판단했을 뿐 뭔가 핵심적인 게 빠져버린 느낌이 드니까요.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속일 의도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속인 것을 과연 속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의문으로 시작된 튜링 테스트에 대한 유명한 반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앨런 튜링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생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용적인 방향이란 만약 기계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계가 지능을 갖고 있음을, 즉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정하겠다 였습니다. 우리는 튜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용적 방향에 있어서 화살표를 반대로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기계를 속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속인다란 말 속엔 속이고 속는 두 개체가 모두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을 속일 수는 있지만 돌덩이, 꽃, 고양이 같은 것들을 속일 수 없으니까요. 결국 속임을 당하는 것도 인간처럼 사고해야 가능합니다. 그 문제를 파고들었던 철학자 데카르트는 악령의 사고 실험을 통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악령의 사고 실험은 좀 무서운 가정하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실제로는 악령이 꾸며낸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저 하늘도, 내 부모도, 수학이나 음악도, 내 옆에 고양이도,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운 느낌도 악령이 꾸며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매트릭스입니다. 먼 미래의 지구를 지배하게 된 AI가 인간이 뇌세포에 입력한 가상세계가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에 사는 인간은 진짜 현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뇌를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세계에 사는 인간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내가 악마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기계나 개, 고양이 같은 동물은 속임을 당할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아직 살아있다면 인공지능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데카르트와 비슷한 입장에서 튜링 테스트를 부정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 존 서얼입니다. 그는 중국어방 실험을 통해 인공지능에게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길을 열어준 튜링 테스트를 반박했습니다. 그럼 중국어방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등장인물은 K와 L입니다. K는 어느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방 밖에 있는 L이 중국어로 된 질문지를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K는 중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 방엔 중국어 단어장과 질문에 따라 그 단어를 조합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는 매뉴얼대로 질문에 따른 단어들을 조합한 후 L에게 답변한 것을 보냅니다. 그러자 L은 K가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K는 마치 컴퓨터와 계산을 하듯 그저 규칙에 따라 단어들을 구성해서 보냈을 뿐인데 말이죠. 서얼이 이 실험을 통해 주장하려는 요지는 만약 앞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인공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K처럼 기계적으로 작동한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사고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튜링 테스트의 중간 단계에서 벌어지는 내적 과정이 규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내적 과정은 주관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얼은 튜링이 배제한 의식의 문제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 생각하는 존재라면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못을 박은 거죠. 결국 서얼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더라도 데카르트적 사고, 즉 주관적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존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앨런 튜링 쪽인가요? 아니면 데카르트나 존 서얼 쪽인가요?
다음 시간엔 과학자, 철학자 등이 밝혀낸 것들을 토대로 기계의 의식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속에 손에 잡히는 생각의 실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